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하지만 정리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86페이지는 내가 사실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야, 우리 기타 사또 의대 한번 가자. 87페이지가 기타 사또 문제, 의대. 수학이 아니라 산수. 응? 아, K라고 놓고 움직이면 되죠. 원의 내분데 X가 0보다 크대요. 안쪽이죠. 거기에 X 플러스 4Y 마이너스 3 이퀄 K라고 놓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움직이면 돼. 오케이? 기타 사또 의대. 얘가 조금 랭킹이 밀렸다가 지금 많이 올라갔죠? 동경신의 한복판에 있으니까 10위권 바뀌었다. 지금 7, 8위 뭐 이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풀어보세요. 수학이 아니라 뭐니? 산수. 자, 근데 의대니까 뒤에 게 중요한 거예요. 3x의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3y의 제곱. 위에 있는 문제는 그냥 답 보면 바로 캐치가 되잖아요. 자, 두 번째 3x의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3y의 제곱. 아까하고 달라요. 아까는 x의 제곱 플러스 2xy y의 제곱이 됐지만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안 되고 4니까 안 돼요. 아까처럼.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만 별표를 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밑에 보면 자, 그래서 상가함수의 합성까지 들어가는 거기에는 별표를 하세요. 뭐 의대 학생들이야 뭐 의대 개요 동경 약대를 볼용한 학생들은 산수겠지만 얘는 아까 것처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우리가 도입하냐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했던 건데 얘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여러 번 그리고 비슷한 거 여러 번 풀면 시험장에 가서 바로 생각이 나죠. 왜 얘가 어렵냐 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뭐라고 되어 있냐면 4x 이거 있는 건 못 풀어요. 아까처럼 완전 제곱이 되면 산수지만 마이너스 3의 y의 제곱 안 되잖아. 제곱이 3을 빼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에 나온 이렇게 얘를 x하고 y라고 했을 때 하나의 스탠다드가 되는 폼으로 가지고 있어라. 여기를 뭐라고 봐요? 세타. 이거 수학생의 내용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수투 내용이에요. 수투. 여기다 이렇게 선을 내리면 얘가 r이고 아래 코사인 세타. 이게 아래 뭐가 돼요? 사인 세타.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r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한 5번 한 것 같아요. 그죠? 5번 넘게 5번이고 10번은 했나? x는 아래 코사인 세타, y는 아래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되겠네? 오케이. 자, 근데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얼마니? 2잖아요. 2. 되겠네? 응?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x를 아래 사인 세타라고 놓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는 거고 왜? x 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거 볼 때 특이하네. 원은 1차항에 보면 없어야 되잖아요.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xy항이 없는데 xy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저렇게 풀어라. 물론 의대하고 개요 그 다음에 동경인과대학 가는 학생들은 곡선 평면의 회전에 의해서 xy를 없앨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만 설명할게요. 3x의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3 y의 제곱은 이렇게 나옵니다. 3 아래 제곱에 코사인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세타 이렇게 나오고 4배에 뭐가 나오냐면 아래 제곱에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거 별표에서 잘 알아두세요. 별표에서. 그러면 봐봐. 여기도 아직 1차가 있어. 1차. 그러면 우리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얼마? 1이니까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야.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한 문자로 바꿔야죠. 하나에는 이변수라는 말에 이변수 그대로 풀 수 없으니까 우리 다 일변수로 바꾸죠. 반론비를 이용하는 뭐라고? 얘를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없어요.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얘를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하나의 문자를 바꾼다. 4천만 원 안 씁니다. 절대 안 돼요. 이 문제를 노트에 정리해서 내가 문제를 푼 XY 항이 나온다. 이렇게 푼다라는 걸 외워야지. 안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보니까 이거는 알잖아요.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에 얼마? 2세타 이건 알잖아요. 많이 보니까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문제 많이 풀어놨으면 딱 보자마자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얘네. 요거 코사인의 2세타네. 그쵸? 그래서 바꿔줘요. 둘 다 1차로 바꿔. 3r의 제곱에 코사인의 이거 얼마야? 2세타 플러스 4r의 제곱 2r이 돼야 되겠죠? 2r의 제곱 2r의 제곱에 사인의 얼마? 2세타. 오케이? 합성하시죠. 왜? 아직도 2변수 합성을 해서 1변수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합성을 하세요. 합성을 하게 되면 1변수로 바꾸게 되면 최대치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특수각이 아닐 때 알파라고 놓고 하잖아요. 자,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 그거 얼마야? 13의 제곱 루트 13의 아래 앞으로 나옵니다. 13의 아래 제곱이 나오고 사인의 2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나? 그러네. 그랬을 때 합성은 선생님 무시무시하게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했죠. 합성을 모르면 못하지. 그치? 되겠니? 그러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붙인 게 뭐가 돼요? 최대 최소값이 여기가 되겠죠. R이 얼마니? 2였잖아요. 아까 책에 있는 대로 푼 거야. 여기를 뭘로 바꿔요? 2의 제곱으로 바꿔줘요. 아까 내가 R에 코사인 X는 R에 y는 아래 사인 세타인데 아래 2다라고 했는데 풀이에는 그냥 가져간 거야. 2를 넣어가지고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근데 나 같으면 아예 얘를 2로 바꿔서 했을 거야. 2에 사인 세타라고 놓고 풀면 돼. 근데 나중에는 거야. 나중에 이게 아래 제곱이니까 루트 13에 2에 제곱 이렇게 이해가요? 뭘 구하라고 최대값이죠? 그렇죠? 되겠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 뭐가 돼? 1일 때 최대값이 되겠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 갈 거 아니에요. 합성을 많이 했으니까. 되겠니? 지금 또 합성을 강의는 안 하겠다. 이제부터. 문제 나올 때마다 기본을 어떻게 다 해요.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니까. 되겠니? 요게 마이너스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최소, 플러스를 붙이면 최소. 오케이? 자, 그리고 88페이지로 마지막이에요. 기본 정리 마지막. 그러면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는 뭐 할까요? 기출문제 2025, 2026 중에서 다 안 풀어요 이제. 별표 돼 있는 것이 아닌 건 쉬운 거니 풀자 풀고. 별표 돼 있는 것 중에 선생님이 설명이 필요한 것만 골라서 풀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별표되어 있는 거는 입시에서 반드시 풀어야 돼요.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그래서 2025년 것도 지난번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별표가 없어서 다시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별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88페이지 그 다음 89페이지의 내용이 올해 두 문제가 대표적으로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출제가 됐는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의 강의를 듣고 2026년 사립대표 페이지 264에 5번을 푸시고 페이지 331에 4번을 푸시고, 자 그 다음에 2005년 거 하나 꼭 푸셔야 돼요. 2005년도에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겹쳐. 똑같아. 얘는 반드시 풀어라. 이런 얘기야. 누구? 의대.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의대이기 때문에 개요, 동경이과에도 포함이 되는데 사립대표 페이지 102에 1-4번을 꼭 풀어라. 얘가 책 고난 이거보다 한 단계 위 개요 대학 문제예요. 개요 대학 문제인데 개요 대학이어서가 아니고 결정판이야. 얘는 미지수가 3개가 이거보다 2단계 위의 문제니까 요거는 더 많지만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요 두 문제만 풀면 그걸로 끝이에요. 요거 두 문제가 되겠니? 응? 그렇게 푸시고 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도 똑같은 문제인데 둘 다 풀어라. 이게 조금 더 좋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2개 정도 풀어줘야지. 그래야 입시가 준비가 되는 거죠. 의대를 풀려고 하는 학생이 반드시 풀어. 요거 반드시 푸세요. 동경이과대학에서는 이거보다 또 더 어렵게 나왔어요.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뺐어요. 동경이과대학 문제는 이거보다 더 어려워. 의미가 없어요. 그 대학이 아니고 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의대, 그리고 의대가 아니더라도 나는 요거의 결정판 요거 해결하겠다. 다른 학생들 왜? 이거를 풀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풀 거예요.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분명히 얘는 개요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개요에 또다시 얘는 개요 경영대학 문제죠. 경영대학이니까 옵티마이제이션 시험이 중요하죠. 그냥 거기에 기본적인 거를 조금 변형해서 내는 거죠. 옵티마이제이션 시험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낸 것 같아요. 그러면 개념은 쉬우니까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자,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를 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대학의 문제들은 전부 다 이런 표를 안 줬어요. 본인이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문제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나온다. 이걸로 완성시켜라. 그리고 다음 주에 풀긴 할 거예요. 마지막 처리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마지막 처리가 좀 까다롭고. 자, 그러면 이제 풀게요. 표부터 하는데 출제는 표를 안 준다. 말문 때린다. 표를 만들어라. 만드는 거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공부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원료가 있고 전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푼 사람은 이거 풀어도 돼. 이거 설명 안 듣고. 자, 그러면 여기에 얘는 1kg, 킬로그램이고 전력량은 킬로와트. 와, 전력을 엄청 먹네. 킬로와트 어마어마한 건데. 자, 이렇게 있고. 여기 1이고 2가 되고 1이 되고.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어느 공장에서 제품 A, B를 각각 한 개씩 만드는데, 그렇죠. A하고 B가 들어가는 재료와 전기의 양이 달라요. 그렇지? 자, 어쨌든 이렇게 있대.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양은, 자, 원료의 양은 얼마가 되냐면 40kg. 그리고 전력의 양은 얼마냐면 60kW를 넘지 못는다. 즉 제품을 생산하는데 하루에 쓸 수 있는 전력량과 원료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보자는 거죠. 자, 근데 A는 이익이 얼마냐면 A는 이익이 4만 원. B는 얼마가 돼요? 3만 원. 그랬을 때 A, B를 만들어서 최대 이익을 내려면 A를 몇 개, B를 몇 개 만들어 팔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 얘가 비싸니까 얘만 주구장창 만들어서 갖다 팔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 들어가는 원량이 얘는 2배. 그 대신 전력량은 좀 작아. 그랬을 때 얘네들을 몇 개씩 만드는 최대 최소가 되느냐 이런 것들. 이게 그 산업공학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산업공학에서 최적화된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그 최적화된 생산량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을 어떻게 깔아야 되고 동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컨베이 벨트는 어디에 만들어야 되고 로봇은 어디에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산업공학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발전이 안 됐죠. 내가 대학 갈 때 산업공학과 가는 친구들이 큰 꿈을 안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갖다가 쫄딱 다 망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이 별로 발전이 안 돼가지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가야 되죠. 몇 개를 만드는 게 좋겠느냐 모르니까 미지수니까 얘를 몇 개? X. 얘를 몇 개? Y개. 이렇게 미지수가 2개면 좋은데 K열은 미지수가 3개야. 얘 2개예요. 얘 3개짜리 3개짜리. 동경이과대는 그거보다 더 많이도 못게. 그건 안 풀어도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봐봐. 얘가 X개, A개가 X개, 얘가 Y개야. 그러면 얘를 7개 만든다 그러면 원료가 얼마? 7개. 얘를 7개 만드는 얘가 2 곱하기 7만큼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A를 X개, A를 X개, 그리고 B를 Y개 만들면 B를 Y개 만들면 다 요 개념으로 풀어. 그 다음 문제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원료의 양은 X 플러스. 그쵸? 왜? 얘를 7개 만들면 7kg가 들어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2번. 이만큼 들어가요. 전력량은 반대로 2x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무한정 쓸 수가 없고 요거보다 작거나 같게
최대한 이끌어가 될 때까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요? 60 이렇게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익은 3원은 x니까 4x 플러스 4y만큼 이익이 생기죠. 그럼 결국은 얘는 아까 그거 똑같지? 요 범위에서 얘를 뭐라고 놔요? 얘를 뭐라고 놓냐? 얘를 K라고 놓고 그럼 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안 만들면 안 만들었지 재료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있으면 이 학교는 그래요. 그렇게 있는데 하나는 40과 20을 지나고 그렇죠? 또 하나는 60과 30을 4여기가 얼마? 20과 30 요거 아래 나머지 하나는 30과 60 이렇게 지나고 이 그래프 아래 이 그래프 아래니까 공통점은 여기 있어요. 요 영역에서 그렇죠? 요 영역에서 얘를 구하라.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4분의 k가 되겠죠. y 절편 아까랑 똑같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만 만들면 된다. 표를 만들어서 지금처럼 치면 얘가 기울기가 음이고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여기 오면 최소 y 절편이니까 어디를 지나야 돼요? 여기를 요점의 좌표를 구해요. 조점을 지날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y 절편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만나니까 교점을 구하면 얘가 3분의 80 3분의 20이 됩니다. 얘를 여기에 두면 얘가 최대가 자 그러면 88페이지 더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혼자 해보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89페이지, 90페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지? 근데 89페이지를 선생님이 이것도 작년에 했어요. 89페이지를 왜 했을까요? 혹시 이게 세 자리 변수가 세 개짜리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대로 여기 뜬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89페이지가 뭐예요? 변수가 A, B, C 제품이 몇 개니? 세 개잖아요. 세 개. 그렇지? 이거 작년에 썼던 거 거기에다 기출문제하고 어렵고를 살짝 바꾼 거예요. 얘들아 89페이지에 혹시 모르니까 별표해라. 왜? 변수가 세 개란다. 혹시 나오면 변수가 하나 더 추가돼. 왜? 동경 이과대 문제를 내가 풀었으니까. 3개짜리가 아니고 3개짜리가 더 복잡하게 나왔어요. 89페이지에 별표하세요 하고 했는데 여기서 3개짜리가 나와버렸잖아요. 되겠네? 오케이? 89페이지를 꼭 풀고 얘를 푸세요. 자, 이 3개짜리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걸 풀기 전에 하나 풀고 얘를 풀면 똑같은 거구나. 근데 처리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 처리하는 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다. 이걸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뭐가 되냐면 90페이지는 뭐가 되면 돼요? 아까처럼 표를 만들면 돼요. 얘는 쉬워요. 제품이 A, B밖에 없잖아요. 근데 89페이지는 제품이 A, B, C X개, Y개 변수 3개네. 여기 개요 대학을 보면 제품이 3개예요. 3개를 만든다. A를 X개, Y를 A를 X개, B를 Y개, C를 Z개. 3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좀 속도를 낸다고 냈는데 여기까지 못 가지만 이거는 남겨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89페이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고 먼저 볼 사람들은 또 먼저 보세요. 그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거 강의할 때 이거 관련된 문제 또 적어주겠죠. 이거 뭐를 푼 사람은 그거 풀면 돼요.
동경이과대 문제가 될지 뭐가 될지. 동경이과대는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되겠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다음 시간에 하겠다는 이유는 일단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364하고 그다음에 오케이. 그러면은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몇 번을 풀까? 좀 쉬운 거를 먼저 풀자. 그러면 그러면은 둘 중에 그걸 복잡한 걸 풀까? 아니면 쉬운 걸 풀까? 그러게 말이 좀 어려운 걸로 하자. 331페이지를 풀게. 264페이지 여러분들이 푸세요. 자, 그러면 이거 둘 다 안 풀겠다. 똑같아. 하나만 풀면 되잖아요. 3, 4, 1로 331페이지. 그리고 3, 4, 1을 쉽게 푸는 학생들은 요거 풀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89페이지인가요? 변수 3개짜리. 그렇죠? 자, 그거를 푸시면 3, 4, 1이에요. 3, 4. 많이 길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일본어 테스트하는 것 같아. 응? 그렇죠. 말고 해석이 안 되면 컨닝 해야지 뭐. 근데 시험자의 컨닝을 못하게 만들어 놨겠지. 아, 안타까워라. 자, 그래서 그거 하나 해서 그러면 선생님 목표했던 진도는 잘 나온 것 같아. 어차피 이건 좀 무리가 있겠다.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책을 펴고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던 표를 만드셔야 돼요. 표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자, A 운송 회사에서 그렇죠? 해석을 다 해야 됩니다. A 운송 회사에서 두 종류의 화물 X, Y가 3인의 작업원 A, B, C 세 사람이 처리를 한다. 금년부터 A는 건품, B는 전표 처리, 그리고 C는 뭐한다? 배달에 전념한대요. 아, 얘는 다행이다. 3개까지 갈 필요가 없네. 2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와서 오케이. 문제를 계속 읽긴 해야 되지만 그러면 뭐가 되냐면 건품, 그렇죠? 건품. 와. 제품은 2개니까 A하고 B 이렇게 2개 가면 돼요. 이렇게. 수화물은 뭐라고 했어요? X하고 X하고 Y라고 했잖아. 자, 이렇게 표를 만드세요. 선생님처럼 X가 되고. 아, 선생님 저는 천재적인 머리가 있기 때문에 표를 안 만들어도 머릿속에 표가 쭉 그려집니다. 안 그려도 돼요. 건품에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표 처리. 나 요 부서에 가고 싶다. 전표 처리, 그치? 배달은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봐봐. 예약의 차이점 89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얘는 표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차이가 뭐냐? 제품이 여기가 A, B 이런 식으로 보면 어려워져요. 변수가 3개. 그리고 여기가 2개. 이런 식으로. 그 얘는 어려워집니다. X개, Y개. 얘는 X, Y. 표를 만들면서 딱 요 모양이냐 요 모양이냐 이 모양이면 긴장해야지. 요 모양이면 왔어. 이건 거저먹는 거. 이렇게 가져. 얘는 이거예요. 되겠니? 응? 그러면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또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문제를 쭉 읽으니까 자, 이 정도는 가볍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거품하는데 10분, 여기서 20분, 여기서 30분. 이거 이렇게 표를 안
돌리면서 하잖아요. 서너 번 읽어야 되고 어려워요. 요것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여기 30분, 10분 이렇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개의 제품에 이렇게 돌린다. 1일 처리할 수 있는 XY의 개수를 최대로 할 때 다음 문제 그렇죠. 처리할 수 있는 그 물품을 X, Y. 그랬을 때 이 조건에서 얘를 몇 개 처리하는 게 가장 많이 처리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문제를 먼저 얘기한 거는 해석이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하고 이렇게 표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이런 얘기. 되겠나요? 응? 그랬을 때 조건이 이렇게 되겠죠. x를 몇 개, 얘를 몇 개, y를 몇 개 만드느냐. 그랬을 때 최대가 되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얘가 미지수니까 얘가 x, 얘가 몇 개, y. 아까 마찬가지로 얘가 x니까 얘가 x고 얘가 y니까 건품에 들어가는 총 시간은 10x 플러스 20y. 오케이? 자, 그래서 건품에 들어가는 시간은 10x 플러스 20의 y가 되는 것이고 전편은 뭐가 되냐면 30의 x 플러스 20의 y가 되는 것이고 요 표만 만들면 끝이에요. 얘는 30의 x 플러스 10의 y가 되죠. 자, 근데 건품을 하는 데에는 얼마가 들어간대요? 건품을 하는 데는 이렇게 있고, 그렇지. 거기 세 번째 줄에 업무 시간은 뭐가 되냐면 각각 A는 그렇죠? A는 A라는 사람이 뭐가 되냐면 A가 뭘 한다고 그랬니? A가 건품이야. B, C가 건품인데 A는 5시간밖에 일을 못한다. B는 8시간. C는 얼마가 되냐면 7시간. A가 하루에 10x 플러스 20y분 요 정도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몸이 약해. 그래서 5시간을 넘지 못해.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분의 시간이야. 단위를 일치시켜야 돼. 6, 300. 오케이? 얘는 6, 8에 48. 480. 끝났어. 되겠니? 뭐가 되냐면 얘는 6, 7에 40.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x 플러스 y를 뭐라고나? k. 얘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또 순진한 학생들은 300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죠. 양면을 10으로 나누면 x 플러스 2y가 30. 이걸 그리고 3x 플러스 2y가 3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 42 이렇게 되죠. 그림을 그리고 x개 y개니까 몇 개를 만드는 게 중요하냐? x 플러스 y는 k. 이해가? 이해를 해야지. 자, 요 정도는 어느 대학이든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요 문제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대학에서 나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3, 4위권의 대학에서 나올 수가 있죠. 김기. 수학 문제가 어렵기로 유명한 김기. 니치메이커. 그런 데는 이 그래프 못 그릴 사람 없죠. 이쪽으로 넘기면 얘는 얼마가 돼요? 30의 x 15의 y는 1이니까 x 절편 30, y 절편 15. 얘는 16이니? 16의 x 플러스
24의 y. 그렇죠? 그 다음에 41로 나누면 21 x 플러스 42의 y가 됩니다. 이걸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그리면요, 얘는 그래프가 3개니까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 이렇게 자, 그림 그려가지고 하는 거지. 그 다음은 여러분들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나와. 얘를 그려야 될 거예요.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주면 되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면 이게 x 플러스 10x. 왜 그래프가 안 맞냐? 35.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책에서는 양변에 30으로 곱해가지고 다시 또 나눴어요. 이쪽을 8로 만들었어요. 이쪽을 5, 8, 7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려주세요. 요만큼이 돼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제 기울기가 얼마냐?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k 이렇게 놓고 움직이면 돼요. 요점질 할 때, 요놈질 할 때 제일 기울기가 그래프 사이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다. 여기서 이게 4개가 아닌데 3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림을 그리면 돼요. 책에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요만큼 될 거예요. 그래프가 3개니까 요점을 되겠네. 이렇게. 자, 다음 시간에 이 앞에 있는 건 안 풀게요. 똑같아. 다음 시간에 뭘 하냐면 미지수 3개짜리 개요 풀고 내가 설명하는 동안 이거 푼 사람은 또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걸 공부한 학생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저기 안 풀어져 있는 학생은 선생님 설명을 듣고 3개짜리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왜? 3개짜리가 나왔다는 거는 작년하고 올해 계속 나왔다는 건 다른 대학에서도 검토를 하니까 내가 얘기했죠. 출제할 때 모든 출제자의 책상 위에는 경쟁이 되는 대학의 기출문제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보기 보름 전에 들어가서 다 분석을 합니다. 경쟁 대학이 이 정도야? 이 정도보다 높게 하는지 비슷하게 해야지. 그러면 여기 3변수짜리가 나왔네? 그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출문제에 다른 대학 거를 꼭 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개이어가 시험 문제를 낸다? 지를 것만 기출문제 보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다른 대학 경쟁에 대한 대학들 다 올라와요. 그리고 그게 경비에 다 포함이 돼서 올라옵니다. 선생님 친구들이 다 출제하잖아요. 나도 뭐 교빈 교수로 있지만 친구들이 다 교수야. 출제하고 그리고 채점도요. 공대 교수들까지 다 들어가서 채점할 때 나한테 전화 와요. 야, 너 오늘 채점 들어가는데 의대 채점 논술 줘서 채점 들어가는데 야, 이거 좀 가르쳐줘. 요건 요거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알겠어요? 어떻게 출제하냐? 뭐 수학 문제 같은 경우 뭐 선배들이 내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만 가서는 안 돼. 그렇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